안녕하세요. BJ 가면사나이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일루미나티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왔어요. 일루미나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도 연관되어 있고 제 방송에서도 일루미나티 언제예요? 프리메이슨 언제예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 이야기 중 이제 일루미나티를 제가 오늘 준비해왔어요. 우선 앞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의 그 제보는 시청자 고래님의 제보이며 출처는 금빛 오오라님께 있음을 밝힙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일루미나티란 1776년 유태인계 독일 종교 철학자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가 만든 비밀결사 단체로서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언론, 에너지, 식량 등 모든 것을 장악한 절대 권력 집단이며 국가들 위해 군림하여 세계를 조종하고 있는 사악한 세력이에요. 일루미나티의 깃틀은 프리메이슨이 다져놨죠. 프리메이슨, 즉 자유석공조합은 석공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가경, 뜬금없이 석공이란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고대 이집트 등의 피라미드를 건설한 세력의 혈통을 이어왔기 때문이죠. 이 조직들은 사회 핵심 인물로 구성되어 있고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에 비해 조직적이고 치밀해요. 두 조직이 추구하는 바가 서로 같고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을 흡수해왔기 때문에 보통은 같은 무리고 묶어서 부르죠. 이들은 NWO, 즉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 신세계 운동을 한다는 타이틀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척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의 목적은 모든 국가를 무너뜨리고 인류를 약 5억 정도로 줄여 자신들의 세계 정부를 세우고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군림하는 데에 있다고 해요. 근데 이상하지 않은가? 현재 세계 모든 것을 다 장악한 이들인데 굳이 모든 것을 붕괴시키고 세계 정부를 만들겠다 하고 하물며 인류를 대량 학살까지 하겠다고 말해요. 그들은, 즉 일루미나티는 25가지 지침을 야기해요. 이 밖에 40가지 지침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쳐보세요. 자, 제일 먼저 일루미나티의 25가지 지침이란 바로 인간을 병들고 멍청하게 만들고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바로 일루미나티가 추구하는 아젠다예요. 일루미나티 아젠다는 증오, 폭력, 파괴, 비인간화, 범죄, 살인, 식인, 자살 유도, 잔혹성, 분쟁, 전쟁, 테러, 기근, 다문화, 타락, 탈선, 매춘, 태폐문화, 성도착, 소아성애,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난교, 여성화, 페미니즘, 악마숭배, 사타니즘, 인신공양, 불임, 낙태, 기근, 질병, 환경오염, 자연파괴, 유전자 조작, 생명체 복제,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세뇌, 마인드 컨트롤, 고문, 정신파괴, 극단적 물질주의, 파산, 독점, 자원장악, 미디어 장악, 언론 통제, 힘의 근원 비노출, 무정부, 세계 단독정부, 세계 지배, 공포정치, 인구 감소, 지구 식민지, 인류 노예와 인류 멸종 등이에요. 안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일루미나티 조직은 이미 UN, 나사, IMF, CIA, NSA, FBI, 디즈니랜드 및 세계 최고의 재력 가문인 로스차일드 재단, 록펠러 재단, 카네기 재단 등등이 있고 이것들은 대표적인 빙산의 일각이며 각종 사회 및 종교, 세계 핵심 기구나 단체는 모두 일루미나티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요. 일루미나티 조직은
어제 랩틸리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피라미드 체계로 대표적인 세부 모임으로는 삼변회, CFR, 보헤미안 그로브, 예수회, 해골단, 원탁회의, 영국 왕실, 윈저 가문의 뿌리인 검은 귀족, 세계 최고 갑부들의 모임인 300인 위원회, 세계 최고의 재력가와 권력가들로 이루어진 125명의 모임인 빌더버그 그룹, 또 로마 클럽 등이 있고 그 위에 로스차일드 재판소, 그 위에 우두머리인 루시퍼가 있다고 해요. 로스차일드 재판소는 일루미나티 피라미드 조직의 최상부 갓돌에 해당되며 갓돌 안에 그려놓은 전시안은 루시퍼라고 해요. 루시퍼는 엔키라는 이야기도 있다네요. 또 넓게는 오시리스와 호루스까지 포함하여 상징이에요. 중세에는 템플 기사단과 시온수도회, 장미 십자회, 위대한 동방, 예수회 등의 조직으로 활동했죠. 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미국에서 쓰이는 화폐인 1달러 지폐 뒷면엔 일루미나티의 상징인 피라미드에 심지어 전시안까지 넣어놨어요. 전시안은 일루미나티 속 랩틸리안 무리들이 창조주로 여기고 있는 엔키, 여기서 엔키란 루시퍼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피라미드 위에 라틴어 아누잇 코에티스는 신, 즉 엔키, 루시퍼, 하나님은 우리의 과업을 축복하였다이고, 피라미드 아래 라틴어 노부스 오르도 세큘로럼은 신세계 질서인 즉 NWO이고, 피라미드 맨 하단부 라틴어 숫자인 NDCCLXXVI는 해석해보자면 1776년이에요. 1776년 1776년은 랩틸리언 무리들이 일루미나티를 창설한 해라고 해요. 랩틸리언이 무엇인지는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 얘기해드렸죠. 1달러 지폐 오른쪽에 있는 미국 국가 휘장인데, 여기 1달러 지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요. 이거는 이제 미국 국가 휘장인데, 일루미나티가 신성시 여기는 13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넣어놨어요. 13은 일루미나티 속 13개의 혈통의 가문을 상징합니다. 독수리 머리 위에 다윗의 별이 13개, 독수리 가슴에 줄이 13개, 독수리가 발로 잡고 있는 감라빕 13개, 화살 13개, 좌측 피라미드 칸수 역시 13칸이에요. 미국을 건국한 세력인 일루미나티가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듯 1달러 지폐에 새겨놓았어요. 일루미나티가 많은 심볼들을 오컬트적인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일루미나티 사상을 강조하고 사탄 숭배를 암시적으로 세뇌시키기 위함이라고 해요. 여기 보이는 세 가지 사진은 일루미나티의 상징인데, 첫 번째로 보이는 사진은 컴퍼스와 직각자로, 컴퍼스는 오시리스를 상징해요. 그리고 직각자는 오시리스의 여동생이자 아내인 이시스를 상징하며, 가운데에 쓰여져 있는 G는 히브리어로 쥐멜, 하나를 뜻하고,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결합을 상징한다고 해요. 오시리스는 오리온 별자리를, 이시스는 시리우스 별자리를 상징하기 위한 신화적 표현이라고 해요. 두 번째 상징으로 전시안은 보는 눈으로 해석되며 애꾸 눈인 호루스의 눈을 상징하죠. 호루스는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고, 호루스는 이집트에서 첫 번째 파라오이며, 호루스는 매의 형상이고, 호루스의 눈을 상징한 전시안을 상징하는 표현은 한쪽 눈을 가리거나 한쪽 눈만 강조하는 행위라고 해요. 호루스는 니비루 행성과 엔키를 상징해요. 김호찌님 안녕하세요. 트리케트라는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다른 말로는 오리온, 시리우스, 니비루의 삼위일체 결합을 상징하며 6이 3개 연결된 문양으로 666을 상징한다고 해요. 이거 아시죠? 6, 6, 6. 이 표시가
바로 666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사진은 오벨리스크로서 오시리스의 잃어버린 남근과 일루미나티 가문의 혈통을 상징해요. 두 번째 사진은 2012년 런던 올림픽 폐막식 때 보여준 불사조 퍼포먼스이며, 불사조는 오시리스의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고, 세 번째 사진인 우로보로스는 뱀이 제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으로서 오시리스의 부활과 영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자유의 여신상은 이시스, 즉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죠. 횃불은 프로메테우스의 횃불로 일루미나티의 세계 지배를 상징해요. 왕관은 태양, 즉 오시리스를 상징하며, 태양은 넓게는 라, 오시리스, 호루스 모두를 상징한다고 해요. 자, 여기 보이는 바포멧은 반남반녀, 반인반수의 사악한 악마로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합체를 상징해요. 역오망성은 바포멧을 상징하고, 오망성도 바포멧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 니무롯의 뿔은 사탄의 힘을 상징하고, 바포멧의 염소뿔도 동일한 신호로 사용돼요. 흑백 체쿠무늬는 의식을 행하는 장소의 문양이고, 이원론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찬성과 반대, 선과 악,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좌익과 우익, 여와 야 등을 편을 갈라 싸움을 붙이면서 양쪽 편 모두를 속이고 조종한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해골은 일루미나티 하부 조직인 스컬 앤 본즈를 상징한다고 해요.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사진은 보헤미안 그로브에선 실제로 어린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치러지고 있다고 해요. 부엉이는 몰렉을 상징하며 유아 인신 제사를 상징하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사진은 카두케우스로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결합을 상징하며 남근과 성관계를 상징한다고 하며, 여기 보이는 세 번째 사진은 모나크 나비로, 모나크 나비는 고문과 마인드 컨트롤을 상징하며 음파나 전파 등으로 생각과 행동을 원격 제어한다고 해요. 자, 이 사진에 보이는 태양 십자가는 루시퍼, 즉 엔키, 오시리스, 호루스를 상징한다고 해요. 엔키는 야훼, 즉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과 동일 인물이며, 교황청은 일루미나티의 조직이죠. 켈트의 십자가는 켈틱 혹은 셀틱 십자가라고도 불리우며, 태양을 숭배하는 악마의 종교 드루이드교와 로마 교황청이 합체된 것을 상징합니다. 드루이드교가 인신제사 의식 때 주문으로 사용했던 음악이 바로 현재의 락 음악이며, 비틀즈는 이것을 세계에 전파하고, 켈트족은 아리안족의 한 혈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파테 십자가는 템플 기사단의 문양이며, 몰타 십자가는 십자군 원정 때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에 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창설한 요한 기사단의 문양이라고 해요. 여기에 보이는 8개의 모서리는 부활을 상징하죠. 플레르 드리스는 시온수도의 문양이에요. 프랑스 일루미나티 왕실 가문의 문양이며 삼위일체를 상징하죠. 또한 성모 마리아와 생명나무, 부활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피스 심볼은 인간을 거꾸로 매달아 죽이는 형상이에요. 그 말은 즉슨 일루미나티의 사상적 잣대에 의한 심판, 즉 살해를 상징해요. 자, 여기에 보이는 666은 요한 계시록에 사용한 표현인데, 일루미나티 조직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징 중에 하나예요. 666의 수신호는 호루스의 눈, 그 호루스의 눈 수신호와 동일하죠. 이외 여러가지 십자가들,
엔타시스 기둥 다이아몬드 담쟁이 정굴. 죄송해요. 잘못 읽었네요. 엔타시스 기둥, 다이아몬드, 담쟁이 덩굴, 인어, 번개, 다윗의 별, 헥사 그림 등도 일루미나티 심볼리즘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방금까지 일루미나티의 상징들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 일루미나티 조직에서 30년간 세뇌 교육을 받다가 탈출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스발리. 스발리는 가명이라고 하네요. 그녀는 라디오에서 증언하기를 그녀 자신은 일루미나티 가문에서 태어나 일루미나티의 조직원으로서 훈련받고 활동받았던 자신이 이곳을 탈출해 일루미나티의 사악함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2006년 7월 26일 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일루미나티에 관한 증언이에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일루미나티 입단식은 폐쇄적으로 치러지는데 이는 무조건적인 절대 복종을 맹세하게 하고 비밀 누설 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서약을 하게 한다고 해요.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치밀하게 조작하고 선동하며 방해되는 자들은 무참히 살해해서 불의의 사고, 자살, 약물 중독 등으로 위장시킨다고 해요. 300인 위원회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영국 왕실이 일루미나티 조직 상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을 포함 일루미나티 핵심 세력은 렙틸리언이라고 하는 파충류계의 외계종이라고 해요. 드디어 나오네요. 어제 방송한 렙틸리언 이야기가. 자, 그녀가 말하길 이들은 신체 합성 기술과 형성 변환 기술로 겉모습만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을 뿐 의식 수준은 파충류이며 간혹 파충류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요. 렙틸리언들은 파충류 특유의 소리를 내고 혀를 낼름거리고 세로로 긴 파충류의 눈동자로 변하며 가문눈 위에 눈을 그린 것처럼 보이며 이빨은 날카롭고 돌출된 뼈들로 튀어나왔으며 피부나 신체의 일부가 파충류의 것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들은 잠을 잘 때 파충류로 변하기 쉽고 변환이 다 이루어지면 완전한 파충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스발리에 대한 자세한 진술은 역시 유튜브 영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루미나티의 피라미드 조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영국 왕실 등의 드라코 렙틸리언들이 있다고 해요. 이 중에서도 순수 파충류 혈통일수록 조직의 상부에 위치해 있는데 맨 위에 드라코 렙틸리언이 있고 그 아래 렙틸리언들이 있고 또 그 아래 일루미나티의 13가문과 같은 혼성체가 있으며 이들 아래에는 이들에게 영혼을 파는 인간들이 단계적으로 층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일루미나티는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피라미드 맨 하단에 위치해 놓고 조종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저택은 실제 로스차일드 가문의 저택입니다. 자, 일루미나티 렙틸리언 13개의 혈통은 아스토, 번디, 콜린스, 듀폰트, 프리맨, 케네디, 중국의 리, 레이놀즈, 록펠러, 로스차일드, 러셀, 반 두아인, 메로빙거 가문들과 오나시스, 디즈니, 크룹, 맥도날드 가문 역시 렙틸리언 파충류 혈통들이라고 해요. 그리곤 이들은 혈통을 비밀스럽게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해요. 자, 또한 이 일루미나티에 대한 언급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가면 바로 어나니머스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이들은
일루미나티 랩틸리언이 지구의 부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인류의 식량과 노예로 그러니까 인류를 식량과 노예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구에서 랩틸리언의 상대방은 일루미나티다 라고 언급했고 번역된 우리말로 이해하면 뜻이 180도 달라진다고 해요. 이어서 피라미드 조직을 보여줬고 그 외 내용과 랩틸리언, 일루미나티라는 묶음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랩틸리언과 일루미나티를 적대적 관계가 아닌 한 무리의 일원으로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듯하다고 해요. 자, 랩틸리언 파충류는 영능력이 있는 인간을 마인드 컨트롤로 조종해서 자신들의 의식에 이용하는데 아리조나 윌더가 그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일루미나티의 핵심 무리 안에서 의식을 직접 주관하여 목격했다고 해요. 수수깡님 안녕하세요. 아리조나 윌더는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로 조종했던 랩틸리언이 죽자 기억이 돌아와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리조나 윌더에 의하면 일루미나티는 왕실 가문의 13개 혈통들로 운영되며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파충류 랩틸리언이며 인간이 아니어서 인간의 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혈액을 마시고 인육을 먹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공포에 질릴수록 뇌하수체와 송과체에서 특정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혈액은 랩틸리언에게 마약보다도 강력하며 랩틸리언이 파충류로 변하는 것을 억제해 주어 인간의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증언했죠. 랩틸리언들은 희생자의 몸을 칼로 난무하면서 파충류 현상으로 변하고 희생 제물의 혈액과 인육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랩틸리언은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를 에너지로 취한답니다. 예원님 안녕하세요. 이러한 아리조나의 영상 또한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야기해 드릴 것은 일루미나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 속 예언을 말이죠. 이 일루미나티 카드는 1995년에 스티브 잭슨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카드는 어떠한 예언들보다도 정확하게 현 세계를 묘사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 게임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이 평가된다고 해요. 너무 정확해서 해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욱 놀라고 있죠. 자, 왜 그런지 이제부터 같이 봅시다. 자, 그 첫 번째로 바로 이것.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인 쌍둥이 빌딩에 괴한에게 납치된 여객기 2대와 연옥 자살, 충돌하면서 건물이 모두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일루미나티 카드를 보면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한 묘사로 쌍둥이 빌딩으로 보이는 것이 테러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죠. 아니, 1995년에 만들어진 카드라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건지 이제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음 사진으로. 이건 미합 중국군 신경계의 중심으로 유명한 펜타곤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수용 인원이 많은 건축물이기도 해요. 이 카드는 버지니아주 알링턴 군의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공격받는 대참사까지 묘사했네요. 다음으로, 자, 이 카드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바로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가 묘사된 카드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오바마가 첫 당선이 되기 전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에 거센 비난을 당하는 장면이 묘사된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일루미나티 카드에서는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이 될 것도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론 도쿄 와코의 시계탑인데요. 두 사진을 보면 같은 시계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계탑은 도쿄 와코의 시계탑인데 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때 도쿄의 대부분의 시계탑이 소실되고 와코 시계탑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카드를 보면 대지진이 일어나는데도 와코 시계탑만 안 무너지고 남아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다음 예언으로는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건인데요. 2010년 4월 20일 영국 BP사의 기름 시추 시설 폭발로 인해서 사상 최대의 기름이 유출하여 멕시코만을 뒤덮은 사건입니다.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건은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건이자 최대의 환경오염 피해라고까지 칭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은 누가 봐도 일본 원전 폭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카드의 원전으로 보이는 부분에 여기 붉게 붙어있는 것은 이제 일본의 상징적인 꽃인 벚꽃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원전에 뭐 갈라진 표시 같은데 무슨 꽃 같은 게 나와있죠. 이 원전 폭발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앞바다의 대지진과 지진의 일로 인하여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예요. 이때 다량의 방사선 물질이 누출되었다고 해요. 쿠프리님 맞습니다. 잠시 후에 그건 나올 거예요.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죠. 이 방사능 유출 사고는. 그 밖에 맞춘 예언 카드로는 자, 쓰나미, 빌과 힐러리 클린턴의 예언,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 이 박테리아 예언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살인 진드기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말이 존재해요. 그 밖에 에너지 위기,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 그리고 끝으로 테이프가 모두 풀려서 끝나버린 지구의 모습으로 The End라고 써져 있는 카드. 과연 이 카드들을 만든 스티븐 잭슨은 어떻게 예언을 맞춘 것일까요? 자, 이 카드를 만들어낸 스티븐 잭슨의 주장에 의하면 과거 부하 직원이 해킹한 일루미나티 사이트의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들의 거대한 야욕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게 바로 일루미나티 카드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모든 내용은 일루미나티에게 있지만 저작권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있다고 덧붙였다고 해요. 자, 이 증언을 들어보면 우리에겐 예언이라고 느껴지는 이 일루미나티의 카드는 알고 보면 일루미나티가 과거에 1995년에 이 카드가 만들어졌지만 그 전부터 일루미나티가 과거에 앞으로 행하고자 했던 버킷리스트를 스티븐 잭슨 일행이 해킹을 통해 사회에 유포한 것임으로써 이미 상당수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정말로 이 세상은 일루미나티 손안,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이자 헛된 소문일 뿐일까요? 이미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 문제라든지 오염, 계층사회, 인종, 종교, 교육, 성, 마약, 게임, 알코올, 도박, 부패정부, 환경, 범죄, 테러, 노예제도,
학살, 질병, 은폐, 컴퓨터, UFO, 경제, UN, 비밀 결사단체, 마인드 컨트롤, 군사무기 등 여러가지 이 일루미나티와 관련이 깊다고 해요. 이것에 관해선 일루미나티의 40가지 기법에 대해 유튜브나 인터넷에도 나와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사회의 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실제이건 꾸며낸 것이던 위기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고 해요. 거짓된 고의적인 위기는 우리에게 겁을 주고 일루미나티가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구온난화, 에너지 위기, 홍수, 허리케인 및 기타 다른 재앙을 그들의 뜻에 따라 통제하는 것 등이 있다고 해요. 마치 지금 당장 위험한 것은 지구온난화다, 에너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시선을 돌리곤 그들의 목표를 행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기후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해요. 미국의 비밀무기인 하프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이렇듯 일루미나티가 존재한다면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제일 꼭대기에서 사회의 축을 잡고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비밀 결사단체가 실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록펠러 가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펑펑 쓰고도 대대손손 물려줄 정도의 부와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평범하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부자 가문끼리 모인다거나 부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모인다면 평범하게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면서 살게 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말로 이러한 비밀 결사단체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은 실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헛소문에 의한 이야기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일루미나티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